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문고등학교 2026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리뷰 및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험지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부교재가 올림포스가 있는데 이제 올림포스에서 연계가 좀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연계된 문항들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변형을 많이 했어서 이제 부교재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 난이도를 체크를 해놨는데, 상은 이제 상 다 틀리면 이제 1등급, 뭐 1등급 컷 느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은 2등급, 그 다음 하는 이제 그 밑에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난이도는 사실 난이도가 아니 부교재 연계율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뭐 체크를 굳이 하진 않았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8번이 뭐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건 좀 다르긴 했는데 이제 저 도형 하트 같은 거 있는 게 이제 부교재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좀 이제 생소한 문제고, 그다음 11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12번은 부교재에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크게 의미가 없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3번도 조금 생소한 거, 그리고 이제 1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연계가 된 게 16번은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 교과서에 없었으면 난이도가 상이 됐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었다 보니까 난이도를 중으로 체크했고, 그 다음에 17번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18번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 19번 네 조금 생소했던, 그다음 20번도 이제 많이 어려웠고, 그다음 21번이 부교재에 있었는데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죄다 이제 외부에서 출제된 문제였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번호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면은 난이도 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답만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의 답은 5번이고, 이번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는 건 차수가 큰 거부터 내리자고 하는 거니까 잘 정리해보면은 이제 5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계속 차근차근 적어보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 B가 2, 여기 A가 아니라 C인데 이거 못하고 C 여기 3이고요. 그 다음에 D가 5고,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이제 1번이 나옵니다. 일단 4번은 이제 수치 대입법을 쓸지 계수 비교법을 할지인 건데,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이제 x에다가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잘 연립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a가 마이너스 1, b는 2, b는 1, 그 다음에 c는 2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3번. 그다음 4번 2차 함수랑 x축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쓰는 문제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은 4번 나옵니다. 그다음 5번 이제 위에랑 비슷한 문제인데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2차 함수와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한번 잘 연립을 해보면은 첫 번째 판별식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k가 7하고 마이너스 1, 두 번째 판별식에서 나오는 게 이제 k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k가 2분의 5보다 크다. 이게 나와서 답을 구해보면은 답이 3번이 나옵니다. 다음 7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파를 이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 3승 더하기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0인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죠.
이 식을 가지고 요 위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 위에 있는 식이 알파 베타 빼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돼서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쓴 다음에 두 군의 합 곱을 대입하시면은 답이 3 더하기 6이어서 이제 9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이 이게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답이 좀 오래 걸리는데, 답이 도출되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잘 봤을 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라는 거는 이제 항등식 할 때 많이 봤던 게 이 마지막에 있는 식을 얘를 fx라고 봤을 때 결국 구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f의 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요 a 하트, b 하트 뭐 요걸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개수 한 개 한 개를 더하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부터 1을 대입한 식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합시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은 저 a, 이제 a에다가 이제 1을 넣었을 때 a 1은 마이너스 2고 그다음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2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하고 2 가지고 저 하트 연산을 때리는 거야. 그럼 하트를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인 거니까 처음에 a 하트 b는 이제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고, 요 12랑 다시 이제 a를 또 연산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a랑 또 12 가지고 해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이제 12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4 더하기 144 더하기 24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172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 x를 들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처음부터 1만 대입한 상태에서 1을 대입한 상태에서 답을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것도 이제 많이 난해했던 문제인데, 이제 1 더하기 i가 나와 있으니까 우선 뭐 할 수 있는 게 대입부터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f의 1 더하기 i는 이제 a 1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b 1 더하기 i 더하기 c가 될 건데, 요게 2 빼기 i래. 2 빼기 i. 근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구하라는 게 f의 1 빼기 i야. 그럼 이제 1 빼기 i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이 1 빼기 i, 그러니까 a의 1 빼기 i의 제곱 더하기 b 1 빼기 i 더하기 c가 될 건데, 잘 관찰해 보니까 요 1 빼기 i라는 거는 결국에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전체 켤레를 씌운 느낌인 거잖아. 다. 양변에다 켤레를 씌워주면은 우변도 켤레가 돼서 이게 2 더하기 i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하나 다 전개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ABC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제 구도를 잘 관찰해서 이제 켤레를 씌워주면은 결국에 이제 P는 2인 거고 이제 Q는 1인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문제 풀 때 두 실근이라는 걸 먼저 봐서 이제 판별식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제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중근도 가능한 거여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이제 a 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a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 5지, 루트 5. 그 다음에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는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로 이제 합곱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주면은 이게 4a 제곱 마이너스 2 15 빼기 2a 제곱,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8a 제곱 빼기 30 이렇게 나와서 이건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럼 처음에 a 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 8a 제곱은 4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그래도 예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선은 P 더하기 Q는 4. 그냥 두 2차 방식. 더했을 때 4가 됐다라는 거는 뭐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인가 봐요. 그래서 소거가 된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랑 나랑 잘 이제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연립을 하려고 봤을 때 나조건에서 이제 P3승 더하기 Q3승을 해서 이제 P 더하기 Q라는 모양을 꺼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P3승 더하기 Q3승은 P 더하기 Q 3승 빼기 3PQ P 더하기 Q가 되는 거고, 이제 4를 대입을 해주면은 64 빼기 12PQ 는 오른쪽에 12x 4승 쭉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양변에 64 뺀 다음에 12를 나눠서 이제 PQ를 구해보는 거예요. PQ를 구해보면은 정리해봤을 때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나오고, 이런 식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앞에 세 개를 먼저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뒤에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저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x, qx를 반반으로 쪼개는 거지. 근데 쪼갤 때 뭐가 이제 px가 될지를 볼 건데, px의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다라는 말이 있었고, 일단 가족권에서 더한 게 4였거든. 더한 게 4.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px를 주면 될 것 같고, 요만큼이 이제 qx. 다시 p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에 qx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제 둘을 더하면은 이제 4가 나오는 거니까 요게 답이겠다. 일단 구하자는 게 저 P3 더하기 Q2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고 2 집어넣은 다음에 더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차함수 위에 있고 1사분면에 있는 P 한번 그려봐. 그럼 저 이차함수가 민수분해를 해보면은 x-2, x-5 2, 5 이런 식으로 이제 이차함수가 생겨 있을 거고,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P는 요 정도 에 있다고 잡았을 때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Q, R 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P의 좌표를 이제 P를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7a 빼기 10 이라고 잡으면 되고, 그리고 둘레를 구해보면 둘레는 저 2배의 밑변 높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를 정리해봤을 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8a 마이너스 20.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a 빼기 실수할까봐 컨닝 중 했죠. 실수를 이게 18이 아니라 16이고 a 빼기 4 1제곱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a가 4일 때 최대값이 12여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13번.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우선 z1의 제곱이 2i다. 그 다음 z2의 제곱이 마이너스 2i다. 이제 틀릴 수 있는 게, 요 처음에 위에 있는 식, 요 제곱한 게 지금 켤레가 된다라는 걸 본 다음에 여기서 z1하고 z2가 서로 켤레 관계다 라고 가면은 이래. 그래서 z1하고 z2가 서로 켤레다 라고 하면 이제 틀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게 켤레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있는 복소수가 켤레다 라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제곱한 게 켤레다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면은 z의 제곱이 2i래요. 공부를 좀 해보면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순허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z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i였거나 아니면 z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어야 돼. 이래야 얘를 제곱했을 때 이제 2i가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같은 이유로 z의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i라고 했을 때 얘로 z를 구해보면은 z2는 1 빼기 i거나 아니면 z의 2가 1 마이너스 1 더하기 i거나 쟤네들을 제곱을 해야 처음에 있는 저 2i 마이너스 2i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z1, z2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z1, z2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제 다 참인 거를 찾자고 하는 거고, 해보면은 이제 기억에서 z1 곱하기 z2가 2다. 근데 얘랑 곱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첫 번째 거끼리를 곱해보면 2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제 기억은 아닌 거고, 그다음 니은은 z1 더하기 z2의 4승은 16이냐, 얘는 어떤 z1, z2를 들고 저 둘을 더한 다음에 내제곱을 했을 때 내제곱을 하면은 16이 나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고, 그다음 디귿도 이제 안 돼. 디귿도 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쓰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네 번째 걸 또 쓰게 되면은 디귿이 순허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건 실제로 요거랑 요거랑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fx를 p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는 쟤다. 이런 게 나왔을 때 항상 이제 몫은 qx다, 나머지는 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몫이랑 나머지 차수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고, 아래 있는 식도 몫은 qx고 몫은 px고 나머지는 얘다. 얘도 나머지는 이제 몫보다 차수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잘 써보면은 우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나누는 식 fx, 다음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 가족권부터 한번 써보면은 이제 fx는 px, qx 하고 나머지가 px 더하기 qx의 제곱. 나조건에서 qx로 나눴을 때 몫은 px고 나머지는 px 더하기 qx의 제곱이래. 그럼 두 식을 봤을 때 이제 몫이랑 나눈 식이랑 나눠지는 식이랑 이제 자리만 바뀌어 있는 상태.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여기 차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fx가 처음에 3차였어. 3차. 그다음 px는 px가 이제 몇 차여야 될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제 px가 2차라고 했을 때 px가 만약에 3차라면은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px가 만약에 3차야. 그럼 qx는 상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이제 3차 더하기 상수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3차가 돼. 근데 나머지는 차수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럼 px는 이제 2차여야 됩니다. 2차고 qx가 1차여야 돼. 요리야 뒤에 있는 나머지가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여기 2차랑 1차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이제 1차의 제곱이 2차가 되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1차 이하가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 아래 것도 한번 보면은 이제 qx가 1차야. 그다음 px가 2차야. 이랬을 때 이제 px 더하기 qx, 아까 얘가 2차고 뒤에가 1차의 제곱이었는데 1차의 제곱, 그럼 둘을 더해서 이제 뒤에 있는 식이 1차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아래 걸 봤을 때 이제 qx가 1차였어. 그럼 1차로 나눴다 보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여기 1차 이하라고 했었는데 얘가 1차 이하가 아니라 1차 이하인데 1차식이 아니라 얘가 이제 상수항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다리에 맞게 이제 px랑 qx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처음에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 px랑 qx를 곱한 것도 최고차항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 px랑 qx의 제곱이랑 더했을 때 최고차항계수가 사라지려면은 요 px는 px의 최고차항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해줘야 될 거고, qx는 이제 x를 제곱해서 이제 x의 제곱으로 시작해주면 될 거고. 근데 아까 앞에서 px랑 qx를 곱한 게 최고차항계수가 1이 되려면은 이제 px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qx는 마이너스 x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동의? 그래서 이제 px랑 q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를 곱했을 때 x의 3승이 나오는 거고, 이 마이너스 x를 제곱했으니까 이제 x의 제곱이 돼서 이제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거고. 그럼 다시 px, qx를 써보면은 여기 px라는 거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 x제곱 하고 뒤에 ax 더하기 b를 쓸까 했는데, 저 아래 마지막 줄 보면은 p형이랑 q형을 줘서 상수항을 알려줬어요. 그럼 얘를 ax 더하기 3, 그다음 qx도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라고 식을 적을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쭉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fx가 등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럼 fx는 지금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쓴 게 마지막에 상수항 나오는 거,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저게 상수항이 나오려면은 이제 px 더하기 qx 제곱을 실제로 했을 때 이제 상수가 나오게, 그러니까 1차 항계수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이제 현재는 2차 항계수가 사라지는 것만 확인을 한 거니까, 그래서 px 더하기 이제 qx의 제곱을 실제로 한번 더해보는 거야. 그럼 더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ax 3 x제곱 4x 4가 되면서 이제 1차 항계수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 a는 마이너스 4여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면은 이제 더했을 때 3, 4만 더해지면서 7이 등장하는 거고, 결국에 fx를 쭉 써볼게요. 그럼 써보면은 얘가 px 그 다음에 qx 하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가 이제 7이었다라는 거. 마지막 구하자고 했던 게 f의 마이너스 1 구해달래. f의 마이너스 1.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p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 더하기 7인 거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px, qx에다가 마이너스 1 좀 대입을 해보면은 얘가 6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어서 답이 1이 나옵니다. 답은 1번. 오케이, 15번 갈게요. 15번. 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x 3승 더하기 y 3승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x 빼기 y 3승 더하기 3xy x 빼기 y 에다가 잘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x 빼기 y는 6의 3승 더하기 3x 곱하기 y 마이너스 6 x 빼기 y 6 이렇게 될 거여서 이제 빼봤을 때 이제 108이 나옵니다. 108. 16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 쭉 한번 식을 써보면은 xn승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3의 n승 x 빼기 3이래. 근데 우선 이런 식 쓰면은 양변에 x에 3을 한번 대입해보고 시작하는 거고, 이제 x에 3을 대입하면 우변은 0이 되잖아. 우변이 그럼 우변 0이라는 거는 우변 0이 됐다라는 거는 좌변도 0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좌변도 x에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은 실제로 3을 대입하기보다는 이 안쪽에 있는 식을 관찰했을 때 인수 정리를 쓰는 거지. 이 안쪽에 있는 식이 x 빼기 3을 인수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 그럼 나머지 인수를 모르니까 그냥 x 더하기 k라고 둡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결국에 좌변도 x에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은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3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 제곱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2번 대입하고 싶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x 빼기 3을 한번 약분을 해줘.
그 다음에 3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합시다. 그럼 3을 대입을 하면은 3의 n승 3 더하기 k는 3의 n승이 나오는 거고, 양변이 또 항등식이 되려면 이 친구가 1이어야 돼. 결국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k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전개를 해주면은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a가 마이너스 5고 b가 6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오케이, 다음 17번 문제. 이게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축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정의역이랑 축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축을 잘 관찰해서 이제 언제 최대값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꼭 시험에 최대인 게 아니라, 뭐 말인지 알죠? 그래서 케이스를 쪼개볼 건데, 다행히 문제에서 처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을 주고 시작을 했어서 이제 a가 음수인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선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x가 2a야. 그럼 a가 양수였다 보니까 a가 양수면은 이제 a보다 2a가 무조건 더 클 거 아니요? 그래서 a는 이제 무조건 왼쪽에 있다. 그럼 a부터 a 더하기 2가 정의역인 건데, 저 a부터 a 더하기 2가 이제 a부터 a 더하기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질 수도 있고, 다시 그래프가 a부터 a 더하기 2,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a부터 a 더하기 2가 a부터 a 더하기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a부터 a 더하기 2 요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 왜냐면 a가 2a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보다 보니까 저 정의역 속에서 최소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최소값. 최소값을 구할 때 여기 a부터 a 더하기 2였어.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는 최소가 이제 a가 되는 건데, 만약에 a부터 a 더하기 2가 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축을 포함하고 있긴 한 건데, 이제 a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a가 아니면은 a 더하기 2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최소값이 fa인지 f의 a 더하기 2인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또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구분을 할 때는 a부터 a 더하기 2, 그 정의역 가운데 a 더하기 1이 있을 건데, 그 a 더하기 1이 2a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축이 x는 2a가 있고, 정의역이 a부터 a 더하기 2까지 이 상황일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a 더하기 2보다 2a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대로 갑시다. 그럼 풀어보면 이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고, 이때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지금 3이 되게 해달래. 3.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얘겠죠. a 더하기 2 집어넣은 거. f의 a 더하기 2인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f의 a인 거고. 그럼 a 더하기 2랑 a랑을 이제 위에 있는 식 fx에다가 잘 대입을 해보면은, 대입을 했다 칠게요.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 3a 제곱 더하기 4a 빼기 4가 나오고, 이 fa는 3a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돼. 그럼 최대랑 최소를 뺀 게 3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둘을 빼보면은 얘가 4a 빼기 3 건데, 얘는 3. 그럼 a는 4분의 7.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정의역이 전제를 깔고 시작했던 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으니까 이건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얘부터 얘까지였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얘부터 얘까지일 때로 봅시다. 얘부터 얘까지 쭉 요만큼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요만큼 그래프가 생겼을 때 최소값은 이제 a가 되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추계 방정식이래.
이 두 정의역의 가운데 있는 이 x는 a 더하기 1이 2a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볼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 더하기 1이 2a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근데 이 a 더하기 2는 이제 2a보다 오른쪽에 있긴 한 거지. 여기에 a 더하기 2가 있는 거. 그럼 이걸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얘는 1부터 2 사이에 있다 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a가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쭉 보면은, 다시 여기 x는 2a,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거.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지게 돼서 추계방 정식보다 이제 x는 a 더하기 1이 더 왼쪽에 있는 상태. 그럼 얘는 최대값이 축을 대입한, 즉 꼭지점의 y좌표 f의 2a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이제 왼쪽에 있는 a를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이제 f의 a. 근데 f의 2a, 아까 위에 있던 이 2차식에다가 2a 대입하고 a 대입하고 할 건데, 그럼 2a를 대입하면 여기 4a 제곱이 나오고, 이거는 3a 제곱이었고, 그럼 최대 빼기 최소는 a 제곱인데 여기에 3이 되게 해달래. 그럼 a는 3하고, 아니 루트 3하고 이제 빼기 루트 3이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의역 처음에 주어진 요거 전제로 깔고 시작했던 거, 요 범위 안에 얘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빼기 루트 3은 이제 아웃입니다. 그래서 a는 루트 3만 가능하다. 세 번째 케이스는 그거지. 여기 x는 a 더하기 1, 요 정의역의 가운데 a부터 a 더하기 2까지인 건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점, 얘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a 더하기 1이 2a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보면은 a 더하기 1이 2a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질 때, 그래서 a 더하기 1, 2a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또 a는 또 왼쪽에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a가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a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꼭지점, 최대값은 이제 f의 2a 4a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저 오른쪽 a 더하기 2를 대입한 거, 그래서 얘가 f의 a 더하기 2. 그럼 아까 a 더하기 2 대입했을 때 3a 제곱 더하기 4a 빼기 4가 나왔었으니까 둘을 빼면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4는 3일 때를 보는 거고, 그럼 요거 볼 때 a 빼기 2의 제곱은 3, 양변 루트 씌우면은 이제 a 빼기 2는 풀마 루트 3. 그럼 a는 5네. 그래서 a는 2 플러스 루트 3,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깔고 시작한 요 범위 안에 있는 a를 찾는 거고, 답은 요것만 될 수가 있다. 저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합을 딱 구해보시면은 합은 결국에 여기 있던 루트 3이랑 2 빼기 루트 3을 더해서 합은 2가 됩니다. 아따 어렵다. 자, 이제 18번인데 18번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인 거고, 어렵습니다.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전 최고치 한계수가 1인 두 당식 이런 말이 있었고, 일단 gx는 3차, 그다음 fx를 gx 3차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 몫이랑 나머지가 같다라는 게 뭐 둘 다 이제 2차거나 1차거나 상수거나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몫을 이제 몫이랑 나머지를 잠깐 hx라고 좀 둘게. 그다음 다조건에서 gx, 아까 gx가 3차 당식인데 지금 식을 3개를 준 거야. 그럼 gx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다조건에서 gx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나머지 한 개를 x 더하기 k라고 뒀을 때 여기다가 g2는 6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k가 0인 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gx는 x-1 x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써봤을 때 나조건 fx를 x-1 x 더하기 1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hx고 나머지가 hx. 그 다음에 라조건 있고 일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걸 먼저 봅시다. 저기 fx는 x-1 x 더하기 1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qx고 나머지가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라는 식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r1이 7이다. 얘를 먼저 쓰고 싶어. 그럼 r1이 7이라는 거는 r1은 평균 x에 1을 집어넣으면 f의 1이 될 거고 얘는 7. 그럼 여기서 라조건을 같이 써봤을 때 라조건에서 f1은 f-1은 4, f1이 7인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이제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호. 이게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뒤죽박죽 하다 보게 되면 답이 등장하는 구조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낼 때 요거를 요 위에 집어넣읍시다. 묘식에 집어넣어 보면은 지금 h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h 다시 x에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f1은 h1이 될 거니까 이제 h1도 7이고 h-1도 3이 되는 거. 이게 hx의 차수가 아까 2차 이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hx도 최고차 한계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두 당식 fx, gx인데 요 식에서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되려면은 hx의 최고차 한계수가 1이어야 돼. 그래야 곱했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이 등장할 거여서 h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식이거나 2인 1차식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이거나 그런데 만약에 hx가 1차라고 치면은 이 1,7하고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했을 때 이제 hx가 2x 더하기 5가 나옵니다. 쟤는 이제 1차라고 치면 최고차 한계수가 2인 거니까 탈락인 거고 h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저 위에 1,7하고 마이너스 1,3을 대입을 합시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연립을 했을 때 h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인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끝났어. 이제 hx까지 구했고 다시 hx를 이제 요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fx는 x x-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나머지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qx 이게 몫까지 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면은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그냥 했을 건데 몫까지 구해야 되다 보니까 개수 비교 한번 합시다. 그럼 여기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래. 묶고 남은 게 뭔가 보니까 이제 묶어보면은 요 x하고 이 친구들 얘가 이제 몫 자리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뒤에 있는 것도 1만큼이 묶일 거 아니요? x제곱 빼기 1만큼. 그럼 뒤를 적었을 때 여기가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요거 곱한 거 요만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뒤에 있는 거에서 이제 1만큼 들어가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남는 게 뒤에 요 x제곱 빼기 1만큼 들어간 거니까 2x 더하기 5만큼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qx고 요 뒤에 있는 2x 더하기 5가 이제 rx가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어렵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q-3 더하기 r3인 거여서 이 두 개의 식에다가 이제 q-3 구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20이고 R3 구해보면은 11이 나와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이 마이너스 9가 답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좀 낯설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고 19번에 처음에 힌트를 줬어. x 6승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해달래. 그럼 얘는 우선 합차로 x 3승 더하기 1 x 3승 빼기 1로 쪼갠 다음에 또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x 더하기 1 순서를 바꿀게.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 5의 6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x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면 유식에다가 5 넣었을 때 얘가 6 곱하기 4 곱하기 21 곱하기 31 이렇게 되는데, 얘가 2 이상의 한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여기가 이제 2 이상의 한 자리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려면은 그 n은 결국 가능한 게 요놈의 이제 약수를 찾자고 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거. 2가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5는 안 되고 6 되고 여기 7 있고 21에 그 다음에 8 여기랑 여기 곱해보면 8 뜨죠. 8 그 다음에 9 6에도 3이 있고 21에도 3이 있으니까 9도 가능하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6개가 답입니다. 2, 3, 4가 빠졌구나. 쏘리. 답 7개입니다. 저기에 4까지.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20번도 우선 50 이하의 소수 mn에 대하여 50 이하의 소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럼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선 판별식부터 한번 써보면은,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두 허근은 서로 켤레 관계일 건데, 여기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라고 했다 보니까 이것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제 미지수로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z의 1은 p 더하기 qi, 그 다음에 z의 2는 p 빼기 qi로 갑시다. 그 다음에 요 mn,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하는데, 요 mn은 1차 한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그럼 두 군의 합곱으로 요 mn pq를 한번 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군의 합 이제 마이너스 m은 더해보면은 2p가 나오는 거고, 그럼 두 군의 곱인 n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되게 될 건데, 우선 m은 마이너스 2p고 미안해요. 그 다음에 써야 될 정보가, 처음에 문제에서 50 이하의 소수라는 말을 했었거든. 소수. 그 다음 PQ는 정수인 상태인 거고, 여기서는 m이 마이너스 2p래. m이 마이너스 2p인데 이 m 값이 소수가 되려면은 이제 p의 정수가 들어갈 건데 m이 소수가 된다? 그 얘기는 무조건 p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다음 m은 2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이 지금 2 곱하기 p인 상태다 보니까 이제 p에 1이 아닌 다른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m이 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소수가 나오려면은 p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m은 무조건 2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고정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여서, 아래 것도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봤을 때 얘가 q제곱 더하기 1이 돼. p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n은 q제곱 더하기 1이고 q는 정수. 그럼 정수의 제곱 더하기 1이 이제 소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나 봤을 때, 우선 정수를 제곱하고 1을 더해봅시다. 자, 한번 쭉 해보면은 가능한 게 0제곱 더하기 1 가능하고, 1제곱 더하기 1, 2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3제곱 더하기 1, 4제곱 더하기 1, 5제곱 더하기 1, 6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7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가능하죠. 이게 지금 q제곱 더하기 1이 가능한 케이스가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이 n은 50 이하의 소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제 소수가 될 수 없는 것들, 소수가 아닌 것들 날려보면은 요것도 안 되고, 그다음 요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가능한 건 이제 2, 5, 17, 37 이렇게 4개만 가능하다 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요 m 더하기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m 더하기 n은 결국 가능한 게, 이제 m 더하기 n은 처음에 m은 2였고 이제 n은 방금 얘기한 요거 2개, 4개. 그럼 그 중에 최소를 구해보면은 최소는 요 2 더하기 2가 돼서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는 2 더하기 37이어서 39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이 둘을 곱해봤을 때 곱은 156이 된다는 거. 그
다음 21번. 올림포스에 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고, 이렇게 인수 정리를 잘 써주면은 이제 문제가 바로 풀립니다. 이차함수가 딱 있어. 최고차함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고, 그다음 이차함수가 y는 5랑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래. 그럼 이를 가지고 fx를 세울 때 한 번에 세울 줄 알면 좋은데, fx는 최고차함수가 a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5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최대값이 10이다 라는 말 때문에 마이너스 2 좀 체크해보면은 최대값은 이제 x가 2일 때 잡히는 거고, 결국에 2,10을 지나주면 되겠지. 그럼 f의 2는 그러니까 5a 더하기 5고 이게 10이래요. 그럼 a는 이제 1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f의 3 구하자가 문제인 거니까 이제 f의 3,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면은 얘가 12 더하기 5가 돼서 답이 17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관문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